베이징 나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이징에 있는 강현우입니다. 저는 오늘 베이징의 남동부 경제기술개발 특구에 나와 있습니다. 중국 최대 검색 엔진인 바이두가 최근에 자율주행 기술 개발 업체로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AI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이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바이두와 또 자율주행 기술 개발 스타트업인 포니 AI라는 회사가 지난 25일부터 이 경제기술개발 특구에서 로보택시, 자율주행 택시 유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보택시를 직접 타보려고 여기 한번 나와봤습니다. 베이징 경제기술개발 특구는 지금 도로 사정을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고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제 회사가 더 많은 곳으로 들어가면 교통 사정이 조금 나빠질 수는 있는데 그래도 뭐 로보택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기에는 괜찮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로보택시를 부르려면 앱을 먼저 깔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앱을 통해서 차를 부릅니다. 한국의 카카오택시랑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바이두는 로보 콰이파오 이런 이름으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전국에서 5곳에서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앱의 이름도 로보 콰이파오입니다. 자율주행 택시, 로보택시를 상용화한 지역은 넓이가 한 60제곱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서울시가 605제곱킬로미터라고 하니까 서울시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면적이고요. 상당히 넓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다가 200여 군데 지점을 선정을 하고요. 그 지점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택시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滴滴 출싱이나 우버처럼 이용자가 마음대로 타는 곳과 내리는 곳을 지정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지정된 지역으로만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바이두는 주로 낮 시간 오전 7시 정도부터 밤 10시 정도까지 67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포니 AI는 비슷한 시간대에 3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운전석에는 보조 기사가 한 명 타고 있습니다. 운전자라고 하지 않고 안전요원이라고 부르고요. 간단한 조작 같은 건 하지만 실제로 승객이 탄 이후에 이동하는 동안에는 핸들에 전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자, 제가 그 앱을 통해서 한번 로보 콰이파오를 불러보겠습니다. 앱을 구동하면 이렇게 출발지와 목적지를 넣는 칸이 나옵니다. 출발지와 목적지를 넣으면 지도가 뜨고요. 현재는 상용화를 하긴 했지만 프로모션 기간이라 보시는 것처럼 요금이 40위안 되는 거리를 2위안 정도만 내면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승차하는 사람 정보를 넣어야 합니다. 지금은 원칙적으로 중국 신분증을 가진 사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여권 번호를 넣을 수 있는 메뉴는 아예 없고요. 그래서 중국인 지인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호출을 하고 나면 이렇게 내가 부른 택시가 지금 어느 길로 오고 있고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정보를 줍니다. 차 번호도 나오죠. 이렇게 제가 부른 로보택시가 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차 위에는 커다란 장비를 싣고 있습니다. 이게 라이더라는 건데요. 라이더는 레이저를 이용하는 레이더입니다. 레이더는 보통 전파를 쓰는데 라이더는 직진성이 강한 레이저를 써서 주변 사물을 감지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습니다. 라이더는 기능은 뛰어나지만 가격이 비싼 게 문제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당 차 한 대 값이라고 했고요. 지금도 많이 싸졌다고는 하지만 뭐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라이더를 쓰는 게 바보짓이라는 말도 했고요. 포드도 라이더를 아예 안 쓰는 방향으로 자율주행차를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내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미리 양해를 구해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탈 때도 승차하는 사람의 신분증 번호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탑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 친구 신분증 번호를 넣고 타긴 탔는데 안전요원이 제가 타는 걸 보더니 바로 무전기로 윗사람에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을 태워도 되냐? 이런 걸 물어보더니 일단 타도 되지만 동영상이나 사진 촬영은 안 된다 하고 합니다. 이런 걸 따르지 않았다가 뭐 카메라를 뺏기거나 뭐 추방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제 카메라는 숨겼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를 찍으려다가 그걸 주머니에 넣고 대신에 주머니에 숨겨놨던 좀 작은 사이즈의 360도 카메라를 몰래 꺼내서 안전요원 시야가 안 닿는 곳에 놓고서 찍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영상 상태는 아주 안 좋습니다. 일단 타서 탑승자의 휴대폰 번호를 뒷자리를 패드에 넣고 안전벨트까지 베고 나면 안전요원이 저 앞에 보이시는 큰 디스플레이에서 출발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엔 운전대나 악셀, 브레이크에 거의 손발을 대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생활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의 도로는 한국하고는 상황이 아주 다릅니다. 횡단보도는 그때그때 상황이 우선입니다. 신호등도 그렇고요.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켜졌는데도 차들이 행인들 사이로 막 비집고 우회전을 합니다. 또 정말 적응하기 어려운 게 비보호 좌회전과 유턴입니다. 일단 유턴이 안 된다는 표시만 없으면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가 없는 곳이 많은데 이런 데에선 직진 신호만 떨어지면 차들이 건너편에서 차가 오는데도 막 가로막으면서 좌회전을 합니다. 이런 무법천지식 비보호 좌회전을 자율주행자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놀랍게도 바이두 자율주행차는 해냈습니다. 사거리에서 나는 좌회전을 해야 하는데 좌회전 신호는 없는 상황이고요. 파란불이 켜져서 반대편에서 직진 차량이 오는데 그 반대편 직진 차량이 조금 속도를 줄이니까 그 앞으로 쌩 좌회전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사람 수준이다 싶었습니다. 물론 아직 완벽한 건 아닙니다. 사거리에서 빨간불에서 섰다가 파란불로 바뀌면 가속을 하는데 가속이 너무 빨라서 약간 뒤로 쏠리는 느낌도 있었고요. 또 우회전을 하는 상황에서 좀 이상하게 주차들이 많으면 그 차들 뒤로 가서 그냥 우회전 대기를 하고 가만히 있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는 안전요원이 잠깐 수동 모드로 바꿔서 대신 운전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총평을 하자면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상당히 올라왔다고 하겠습니다. 내년 2월이면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는데 그때 로보톡시를 중국이 대거 선보일 거란 얘기가 있었거든요. 직접 타보니까 이 정도면 특정한 지역에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제 바이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이두는 중국 최대 검색 인지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80%에 달합니다. 2위가 텐센트 계열사인 썩어우인데 10% 정도니까 차이가 꽤 큽니다. 검색 시장 점유율이 독보적인데 주가는 심심한 편이었습니다. 나스닥에 2007년 상장했고요. 공모가가 27달러였는데 상장일에 350%나 오르면서 120달러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100달러에서 200달러 올라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횡보했고요. 올해 초에 처음으로 300달러를 넘었었다가 다시 최근에는 150달러 부근까지 내려왔습니다. 시가총액은 500억 달러, 뭐 60조 원이니까 사이즈는 좀 되죠. 홍콩에서 지난 3월에 2차 상장을 했습니다. 236억 홍콩 달러, 3조 5천억 원을 재달했습니다. 홍콩 증시에 상장하면서 재평가받을 거란 기대도 있었고요. 그래서 나스닥에서 당시 2월에 340달러까지 올랐었는데 지금은 상승분을 다 반납한 상태입니다. 바이두는 한때 중국의 대표 기업을 뜻하는 BAT, 배트로 묶이기도 했습니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죠. 미국에 팽,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이 있다면 중국에는 BAT, 배트가 있다. 이런 말도 했었는데 뭐 배트나 팽이나 이제 벌써 5년, 10년 된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주가가 횡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제로 2018년에서 2020년까지 3년 연속 매출이 1000억 위안으로 그냥 일정하게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나 중국 당국의 빅테크 규제도 들 수 있습니다. 주가 수익 비율 PER이 7배니까 뭐 수십 배씩 하는 다른 중국 기업, 테크 기업들과 비교하면 한참 저평가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중국에선 작년 하반기에 빅테크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알리바바와 텐센트는 버리고 바이두를 담으라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왔습니다. 뭐 바이두가 국유 기업인 것도 아닌데 말이죠. 저도 뭘 보고 바이두에 투자하는 얘기를 할까 궁금했는데 이번에 자율주행차를 타보니까 이거 한번 투자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 순전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바이두는 여전히 검색 엔진 1위고 매출의 상당 부분을 광고에서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가 인공지능 AI 기업이라고 정의하면서 지속적으로 변신을 추구했습니다.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자율주행은 2013년부터 꾸준히 개발해서 이제 결과물을 내놓고 있고요. 바이두는 올해 초에 중국 민영 완성차 업체 1위인 지리자동차와 함께 스마트카 회사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지리의 지와 바이두의 두를 합쳐서 지두자동차고요. 두 회사는 지두차에 5년 동안 77억 달러, 8초 6천억 원을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3년 내에 첫 신모델을 내놓은 뒤 12개월에서 18개월 간격으로 계속 신차를 하나씩 출시할 예정입니다. 중국에선 텐센트, 알리바바, 화웨이, 샤오미 이런 빅테크들이 너도 나도 스마트카 타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중국은 연간 3천만 대가 팔리는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입니다. 이 시장을 누가 잡느냐가 관심사인데 이번에 본 바이두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 나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